환경부가 영주댐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주 서라벌대학이 같은 재단의 경주대와의 통합을 두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내린 우박으로 2천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가는 사후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웹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웹툰 캠퍼스가 지역 웹툰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영주댐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쳤습니다. 환경부 등 합동점검단은 균열과 누수 등을 확인했지만 대체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환경단체는 원인 규명과 담수 후 안전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영주댐 지하에 있는 관리 통로,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과 시멘트로 덧댄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균열이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최근에 보수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메워놔서 우리 눈에 지금 거의 안 보이도록 지금 다 되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공사 당시 사용했던 목재도 눈에 띕니다. 네?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지. 이 소재를 왜 썼는지 이게 지금 에폭시 같은 그런 종류인데 그렇다면 그냥 땜빵하는 거 있죠. 환경단체가 균열과 보수 흔적을 지적하자 시공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집을 되면은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네. 지금 여기는 지하다 보니까 왜 갈아야 되고 수축이 상당히 발생이 신축 거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 나도 보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콘크리트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자원공사 역시 표면적 균열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터층구간 약 50개 정도의 미세한 1mm 정도 균열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걸 중심적으로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영주댐의 균열 현상과 영주댐 하류 100m 지점에서 발생하는 용출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며 수위가 높아졌을 때 보조댐이 흔들리는 현상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담수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부, 상단부 다 균형한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그 미세하게 보수 보강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담수의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부가 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약간 물관리위원회나 이런 공론화 통해서. 인근 주민 역시 담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지금 물을 가두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안전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특별 점검으로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주 서라벌대학이 같은 재단인 경주대와의 통합을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라벌대 비상대책협의회는 이 관선 이사의 일방적인 통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서라벌대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통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서라벌대학이 소속된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 관선 이사가 파견돼 올해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임시이사회의 노진철 이사장이 통폐합을 거론하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라벌대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는 노 이사장이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물리적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장을 뽑는 방식과 절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통합은 원치 않고 후에 통합을 하더라도 좀 슬림화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구조개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얘기고 그 전에 우선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싶은 거는 총장 추천을 제대로 좀 하자. 이미 한번 무산이 됐으니까 민주적 절차를 저들이 말하는 민주적 절차를 좀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했어. 이에 대해 서라벌대 교수협의회는 비대협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과 관련해 현 이사장이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원석학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직권만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현 이사회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민주적인 제도까지 도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비대협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총장 직무 대리하고 계신 분을 총장으로 추천을 해서 총장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사회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절차를 갖다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재단 산하의 경주대학교 구성원들도 관선 이사진을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양쪽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앞으로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지레 짐작으로 유추해서 재단 이사를 파견된 관선 이사를 부정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서라벌대와 경주대의 통폐합을 두고 구성원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15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경북 곳곳에 2천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박은 특별한 예방 대책이 없기 때문에 피해 발생 후 적절한 관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김신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사이로 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지난 15일 저녁 청송과 안동, 영주 등 경북 7개 지역 곳곳에 최대 2cm 지름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내린 우박으로 2천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동 와룡면의 한 마을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고추, 고구마, 호박 등 여러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추밭에는 줄기가 꺾이고 상처난 열매가 가득합니다. 고구마와 호박잎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땅속 작물인 고구마는 직접적인 피해를 피했지만 넓은 호박잎 밑에서 자라는 단호박은 우박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기가 반경 한 1km 정도의 길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래쪽, 위쪽 지나가는 길에는 어느 작물이든 간에 다 피해를 입었다. 어디 온다는 길, 뭐 여기 온다 간다,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고 앉아서 당하는 거죠. 우박은 갑작스럽게 내리는 데다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박을 맞으면은 고추잎이 찢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지금 연약한 쪽에는 이제 생장점이 부러져 보거든요. 더 이상 못 크고 과일 다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예방약을 치든지 뭐 이런 관리를 해주면은 작물이 빨리 회생을 해가지고 정상에 가깝도록 빨리 클 수 있도록. 사과 같은 과수는 잎이 많이 떨어지면 과일이 제대로 익지 않기 때문에 우박을 맞은 2, 3일 뒤 몇 개를 솎아주고 2차 병해를 막기 위해 약재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줄기가 약한 고추의 경우 피해를 입은 뒤 일주일 안에 요소 0.5%의 글 잎에 바로 뿌리고 항생제를 뿌려주면 새로 심는 것보다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호박과 고구마 등 노지 채소는 상처가 난 부위로 병원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즉시 적용약제를 한두 차례 뿌리고 복합비료나 일정량의 요소를 두세 차례. 우박 피해, 시의적절한 사후 관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CJ 헬로 대구 경북 재난방송 자문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18일 CJ 헬로 대구 방송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지자체, 소방, 기상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재난방송 진행 협력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CJ 헬로 대구 영남 신라방송과 함께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에 대응해 갈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 안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대구시와 주식회사 롯데쇼핑타운 대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복합 쇼핑몰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롯데쇼핑타운 대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3만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으로 오는 2020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로 웹툰 작가가 거론될 만큼 요즘 웹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흐름을 쫓아 대구에도 웹툰 산업을 키우고 전문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구 웹툰 캠퍼스가 생겼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웹툰 시장은 몇 년 새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웹툰 시장 규모는 8,800억 원에 달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수식어가 뒤따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지역 웹툰 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대구 웹툰 캠퍼스가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웹툰 캠퍼스는 신인 작가들을 키우고 전문 작가와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장은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명한 만화계의 거장 이현세 작가가 맡았습니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반이 너무 약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제가 알기로도 보면 거의 서울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대구 웹툰 캠퍼스에 새롭게 둥지를 튼 작가는 모두 20명. 이들에게 웹툰 캠퍼스는 작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분들은 작품을 하는데 집중력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여기 남아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창작 공간 대구 웹툰 캠퍼스가 지역 웹툰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 않는 산간벽지에 사는 분들은 늘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송 천원택시입니다. 335 함께 이용하며 이웃들과 정을 쌓는 현장을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중심지.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타고 장을 보러 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을이 많은 청송군, 여기에서는 천원택시를 운영합니다. 천원택시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송에서 운영 중인 천원택시. 이 택시에 할머니들 여럿이 오릅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이 천원택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어떠세요? 좋지요. 뭐 많이 편리하지요. 좋지요. 할매들한테는. 할매들이 여기 잠시요 6,000원 주고 타냅니까? 못 탑니다. 못 타지. 예. 그리고 시장에도 못 나오고 어제 정부에서 이런 거는 어지간 아파도 돈 때문에도 못 올 수가 있는데 이래 있으니까네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얼마나 더 자도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고. 청송군은 버스 정거장이 마을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의 주민들에게 천원택시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쿠폰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치마지로 갈 때 올 때 12,000원 주고 못 다닙니다. 쿠폰 한 장으로 여러 명이 천원택시에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주 이웃과 함께 천원택시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를 얼마나 잘 내놨는지 몰라요. 잘 내놔 진보 시장도 영나 시장도 나왔고 시장에 가면 뭐라도 이래 사들고 오고. 쿠폰을 주고 내리면 나머지 차액은 청송군에서 부담합니다. 택시기사는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역 경제에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활동에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는데 집까지 가서 모시고 자기 필요한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면은 병원에도 가시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송군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천원택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청송군 8개 읍면 84개 마을에서 928가구가 천원택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주지 내의 읍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아주 길이 멀고 험한데 이전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저 밑에 지금 주유소가 있는데 저 밑에 시장로 가야 그게 버스가 와요. 그게 2번, 3번 갈 거 한 번 갈까 말까 그렇지요. 이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예, 많이 좋아졌지. 너무 이 제도가 너무 잘 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2km에 달하는 산길은 정말 좁고 위험합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서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사실상 이런 길을 주민들이 이 버스 택시가 아니면 사실상 내려오기는 승용차가 없는 한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젊은 사람이 같으면은 그나마 힘이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천원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거나 노약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이 택시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차가 없으면 거의 외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님을 모시는 중에도 천원택시를 이용하려는 예약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지금 상고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시간이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차 보내드릴까요? 예. 이렇게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오면 주행 중에 그 손님이 겹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은, 다른 기사들인데 전화해서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천원택시는 모든 손님이 천원택시 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정거장 800m 이내 주민들은 일반 요금을 내고 이용합니다. 그 버스정거장하고 가까워서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섭섭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아직 그 어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저까지도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까지는 안 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청송군의 천원택시는 지난해 4만 7천 명이 이용했고 3억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용자는 하루 평균 130회로 연간 2만 6천 회 운영했습니다. 무슨 일 보러 가세요? 병아리 사고요. 또 농협에 볼 일 보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고 그래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내에 나가는 산골 할머니의 외출길에는 이렇게 늘 천원택시가 동행합니다. 천원택시는 교통이 불편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아주 오지 속 마을 주민들이 이 제도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 제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많은 칭찬과 아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오지마을을 연결해주는 천원택시를 스마트폰 출동과 함께했습니다. 주식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 대구 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던 34살 A씨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7일 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대구에 있는 자신의 모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알려진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30억 원을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진행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배 C씨와 함께 B씨에게 건네받은 2회 분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지난 3월 초 안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며 선배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마약 공급책도 뒤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도입을 주제로 한 시민 토론회가 19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 전문가들과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효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기존 암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토론과 논술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실제 경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연극으로 선보입니다. 경주 시립극단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1915년 경주 세금마차 탈취 사건을 재조명하는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경주 세금마차 탈취 사건은 광복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 수탈된 우리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실행한 항일운동입니다. 시립극단은 당시 광복회 재무 담당이자 경주 최부자로 알려준 최준 선생의 이야기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공연에 녹여낼 계획입니다. 문경중앙시장 오미잔의 청년몰에서 오는 22일 전통시장 골목놀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물찾기, 씨름왕을 이겨라, 긴 줄넘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놀이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놀이마당을 완료하게 되면 참여한 인원에게 놀잇감을 증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옛 놀이들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대구 지역 휘발유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주 대구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06원으로 광주와 울산이 1,505원인데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렴했습니다. 경북은 리터당 1,516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았고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도로 리터당 1,615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성군이 17일부터 도로주행용 농기계 등화 장치를 무료로 부착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등화 장치는 모두 640여 대로 저속 차량 표시 등 590대, 경운기 방향 지시 등 50대로 업체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부착합니다. 저속 차량 표시 등은 태양광으로 충전해 야간에 점등되며 자동차 추돌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양파의 수급 조절을 위해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합니다. 먼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 행사를 시작하며 7월 중 대도시 특판 행사와 상시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18일 도청에서 진행된 행사는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10kg짜리 700망 7톤가량을 판매하고 양파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도청 구내식당에서 짜장면 먹는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 우산 잘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완전히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경북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19일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8도로 시작해 한낮에 29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금요일부터 구름 많아져서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불편하시더라도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에 접어들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면서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